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안도감,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안도감에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메가세븐 쪽보다는 S&P 500 쪽으로 이제 시장이 자금이 분산되면서 상승 종목수가 거의 90%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주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대규모 매수했는데 이 흐름이 이틀 정도만 이어지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올라갔는데 보시면 나스닥보다 S&P 500이, 그거보다 다우가, 그리고 러셀 2000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매수가 분산될 때 대체로 신흥시장 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도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관련 지표도 MSCI 한국지가 3%, 야간 선물이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가세븐 이외의 어떤 종목들로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업종으로 보면 이미 소비재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저건 이제 테슬라가 들어간 업종 빼놓고는 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상승폭도 1% 이상 올라간 업종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매수세가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 지수가 3월 2주차에 저점을 찍고 3주차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자사주 매입 재개라든가 펀드들의 어떤 운용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 그래서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도 좀 일부는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슈를 점검해 보면 초반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 정도였는데, 베센트 장관이 최근의 증시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입할 생각이 없구나, 관세 정책을 밀고 가겠구나, 이런 걱정이 이제 나오면서 좀 혼조세로 보였는데, 그리고 소매 판매 수치도 예상보다는 부진했다라고 평가가 나올 만 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에 대한 안도감이 결국에는 시장을 올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 고객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분석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기 침체를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세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경기 침체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올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하락할 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 대비 2배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빨리 빠졌을 때는 복권도 빨리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걸 이용해 볼 만한 위치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V자로 완전히 올라가기에는 펀더멘털 개선이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주장도 있고, RBC에서도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목표 지수를 낮춘 증권사가 됐는데, 성장 둔화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6,600으로 잡았던 목표 지수를 6,200포인트로 하향을 한다, 이렇게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또 트럼프가 입을 다물면 그때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제 오늘 많이도 공개가 됐는데, 수치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0.6을 예상했는데 0.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GDP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 이런 걸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워낙 그 규모가 크잖아요. 하나 팔 때마다, 하나 구매할 때마다 금액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좀 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빼야 이제 진정한 소매 판매의 어떤 수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는 0.3%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석유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또 0.5%로 예상 0.4를 상회했고, 그러니까 GDP에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음식, 서비스, 자동차, 건축, 주유소 제외하면은 이제 이 GDP에 반영되는 건데, 이 수치는 1%가 나왔어요. 그래서 0.4% 증가를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GDP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건 오바잖아. 이렇게 되면서 매수세가 붙었고 이게 이제 소매 판매가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좀 오바했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이거 이제 수치를 좀 보면 전 세계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전망했을 때 올해와 이제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3.3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정된 게 올해는 3.1, 내년도에는 3.0 이렇게 이제 낮춰 잡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더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전망했을 때 올해 2.4, 내년도 2.1 예상했거든요. 근데 올해 2.2, 내년도 1.6.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게 2.1이었는데 2.8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이게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저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쪽에서 보는 건 그 메가세븐의 밸류 부담, 그러니까 뭐 P 기준으로 보면은 밸류 부담이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좋게 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일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싸진 정도는 아니잖아. 가격 부담을 덜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 또는 뭐 이 정도 빠지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일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오늘 보시다시피 메가세븐은 별로였어요. 예, 그러니까 메가세븐으로 불리우는 종목은 플러스 났다고 해봐야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0.024, 0.04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자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 대형주들은 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을 때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메가세븐 종목들이죠.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경기에 대한 걱정이 덜해지게 되면 메가세븐 이외의 종목군들로 매수가 분산이 돼요.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성장 쪽이라든가 저평가가 뭔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S&P 500 지수에서 90%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가세븐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이슈들을 좀 보면 테슬라는 그 미주어에서 연간 차량 인도 대수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하는 건데 이걸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로 제공하면 수익이 나중에 될까?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더해진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애플은 오늘 그나마 플러스가 났던 건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 부진을 라인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라인업으로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품목을 또 고가폰 뭐 이런 것들로 매출이 채워질 거야.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알리바바와 함께 이제 AI폰 만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CT에서는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공할 거야. 이런 분석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금융주는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근데 오늘 뭐 워낙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특징주를 꼽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외국인들이 약 대략적으로 4천억 이상, 4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한 다음 날은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하면 그 다음 날은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근데 만약에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하루 반짝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돌아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만 외국인들이 완전히 강세장 마인드로 돌아섰을 때 특징이 뭐냐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5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을 순매수해야 돼요. 4개 이상.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이 되는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들어올지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런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특히 삼성전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120월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번에도 지지가 되는 모양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12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도 8월에도 하락 후에 반등하다가 거기다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난 2월에 그 좋았던 어떤 반등 국면에서도 121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21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돌파했다고 안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확실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면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갈 때는 삼성전자만 강하고 나머지는 재미없는 그런 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라도 나와주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121선 안착을 하는지 이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최근에 4일 동안 보면 연기금이 매수하고 투신권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냐면 상승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종목이, 지수 말고 상승 종목 수가 최근에 4일 동안 보면 3일이 상승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ADR상 과매도권으로 거의 근접해서 앞으로는 밀리면 반등 시도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ADR이 계속 꺾이는 시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상승 시도하는 날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동안은 이제 많이 부진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도 계속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지만, 좀 많이 부진했던 업종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하루에 갑자기 느닷없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초반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갖는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에서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제가 어제 텔레그램 시황에서는 동네 바보형이 진짜 형이 돼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그런 좀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와 반도체가 이슈가 다 있죠. 재료가. 예를 들면 어제 알테오젠이 또 재료를 내면서 막판에 확 올라갔고, 근데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의 재료가 하나 있고, 반도체도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진짜 공급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업종별 힘이 실리는지, 그러니까 특정 종목 말고 업종으로 힘이 실리는 쪽이 뭐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줘야 추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대규모 매수 이후에 연속 매수를 잘 안 했다라는 점. 근데 오늘은 그런 패턴을 좀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1, 2, 3월 다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3월이 마이너스인데 1%만 올라가면 3월이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1, 2, 3월 이제 현재까지 스코어까지 반영을 한 1, 2, 3월 상승률 코스피만 놓고 보면, 원래 제가 이제 2월 말에 말씀을 드렸던 통계였는데 3월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 전에 이제 12번 빼고 최근에 2014년 이후에 다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도 일단은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 통계를 보니까 1월과 3월에 모두 올랐을 때 2015년, 2017년, 2021년이었는데 그때 보면 4월은 다 올랐어요. 예, 4월은 4.2, 2.1, 2.8% 올랐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결국엔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연간 스코어는 좋았을 때 나왔을 때 구분이 돼서 상반기엔 좋고 하반기에는 부진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간까지는 지금 따져볼 필요가 없고, 4월만 놓고 보면 1, 2, 3월에 올랐을 때는 4월에도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번 달 끝날 때까지는 좀 이제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이제 플러스 흐름으로 가게 되느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2분기 초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3월에 계속해서 좀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점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